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자충우돌하며 인생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인생이라는 닉네임으로 구독자분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반어법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진로를 찾기 위한 9가지 질문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진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 아이들도 많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어른 아이였었고 왕생이었죠. 인생을 왕초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찾게 되었는데요. 그런 진로 찾기 질문을 통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이제 여러분의 비전을 수립합니다. 인생의 이제 큰 비전을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안개 속에 갇혀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방황하고 있다라면 뭔가 가슴 뛰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제가 꿈꾸는 것들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조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반복이 일어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진로 성숙도를 높여야겠다. 올바른 취업 진로자들을 양성해야겠다. 책도 제가 10여 권 썼지만 정말 제대로 된 교사 양성을 위해서 영상으로 이걸 전부 다 내가 죽더라도 그런 영상을 누군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유튜브로도 올리지만 별도로도 진짜 영상을 제대로 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후세대들이 또 배우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또 불타는 사명으로 지금 열심히 여러분 이야기 나누는 것도 그 중에 일부의 파편이고요. 그런 새로운 가슴 뛰는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가슴 뛰는 목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진로에서 꿈과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 진로에서조차 강조할까요? 방향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없다면 진로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의도치 않은 역경에 부딪히게 되고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삶의 폭풍우가 여러분을 휩쓸어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운명의 여신에 굴복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훌을 털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위로와 위안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절망해서 울려고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설령 어려운 역경에 닥쳤더라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당당하게 묵묵하게 걸어 나아가는 것이 그게 비전의 힘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30년 후의 미래 일기, 미래 그림 이런 것들을 그려나가는 게 좋겠죠. 제가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면 워크샵 같은 거 하면 막 이런 거 사절지, 켄트지 이런 거 그려가지고 막 그리기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도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려나가는 거 좋겠죠. 지금도 사실은 잠깐 멈추고 나서
아니면 따로 이렇게 끝나고 나서라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그죠? 노년에 그림 그리면서 한가로운 곳에서 노년을 즐기는 이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중학생입니다. 이 중학생이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부터 인생의 건축가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갈 건지 묘비명과 자신이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까지 이렇게 진로 로드맵을 그려 나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보니까 학교에 이렇게 비전 트리 만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만의 또 비전 트리를 만들어서 뭐 상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진로 인생 로드맵도 그려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그려나가 보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마인드맵식으로 한 장 안에 모든 걸 함축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선생님이 자세히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가 젊었을 때 목표가 20억 버는 거였답니다. 20억 버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보통 사람은 평생에도 아마 모으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음반이 히트치고 하다 보니까 금방 20대에 20억이 들어온 겁니다. 부럽죠. 아이고 부러워라. 근데 이제 오히려 기쁠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기뻤는데 너무 좀 절망감이 오더랍니다.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죠. 목표를 너무 빨리 달성해 버리고 나니까 내가 그 다음 목표를 뭘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내가 돈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I want to live.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 살아가면요, 이게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I want to live for.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꿈이 되고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엔터테이너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꿈을 품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딱 끊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원래는 3부작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딱 2부 안에 끊으려고 해서 조금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싶은 꿈 목록 여러분이 멈추고 작성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록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 스마트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꿈을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성취가 가능하면서 결과지향이면서 시간이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구체적인 문장으로 한번 그려봤었는데요. 앞에서 막 그림을 그렸다라면 이제는 글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정철상은 여러분 이름을 각기 이제 쓸 수 있겠죠. 정철상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매일 아침,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하죠. 그래서 아침 6시 또는 여러분 나름대로 쓰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책을 읽고 측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1년의 책을 100권에서 많이 읽으면 300권까지 읽었거든요. 내게 주어진 일 또는 학업을 성실히 임하면서도 하루 2시간 측정 가능하죠. 여러분이 나아가고 싶은 분야의 어떤 역량 개발 또는 어떤 학습에 힘쓰겠다. 이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자기소개서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실천 행동을 지속해 나가면 올해 안에 진학 또는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이나 여러분이 나중에 한다라면 창업, 어떤 각기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발전된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몇 년 이내에 시간이 설정돼 있죠. 그래서 어떤 성과, 결과지향적이죠. 연구개발이나 매출 향상이나 여러분 브랜드나 어떤 학위 취득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SNS의 구독자나 유튜브의 구독자나 이런 어떤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딱 써보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거 딱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한 기법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이게 9개 질문이니까
오늘 딱 4개를 했으니까요. 4개 하고 나머지 시간 관리에서부터는 제가 뒤에서 후반부에 시간을 조금 넘치더라도 끝까지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간 관리에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직업 찾기에서부터 대학생활 시간 관리까지 제가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